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인교수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려 국사 도선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은 아니고 고려 국사에 관한 도선의 어떤 비기는 아니고요. 그죠? 그 비보를 하면서 우리가 엽선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는 전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 임수와 업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제 조선시대 이제 경국대전으로 넘어갈 건데요. 수라는 개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을의 어떠한 기에 보존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가 약한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수비나 어떤 그 목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수와 업수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잘 다 쓰진 않아요. 그냥 실제로 어떤 마을숲이라고 지금 이제 현대말로 마을숲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는 있죠. 그렇다고 뭐 이걸 우리가 임수, 업수 뭐 이렇게 막 나누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사 좀 되면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라는 것이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임수와 업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수는 임수와 업수를 다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죠? 물론 덤풀, 그 다음에 늪, 그 다음에 숲풀, 이런 것을 다 포괄한다고 해서 총칭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임수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 지금 세 줄로 돼 있는데, 가장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마을 공동체적 숲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는 여기에 보면은 업수보다 작은 규모의 숲이라고 하는데 마을 공동체적인 숲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요. 업수보다 작은 규모라는 개념이 어떤 물리적인 사이즈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임수는 우리가 업수보다 이게 작다라고 업수가 어찌 보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수는 그러면 작다, 규모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물리적인 크기, 사이즈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봤을 때 크다 작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면 임수는 숲이고 그럼 업수는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사이즈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리적인 개념. 근데 정신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크다 작다는 어떨 때는 표현을 할 때는 숲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나무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자꾸 혼돈스럽나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작은 규모의 숲이 정신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정말해서 기운 자체가 뭔가 좀 아주 더 많은 흑한 기운이 많다라는 개념에 조성할 때는 업수의 단어를 쓰고 조금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작은 동네도 아니고 어떤 지금 봤을 때는 동 단위, 구 단위, 동 단위도 아니고 어떤 더 작은 단위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어떤 어기의 개념이라든지 본다면 그런 어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임수라는 개념이고 구 단위 구가 여러 가지 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구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업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나무를 하나를 심든 숲을 하나로 하든 간에 우리가 조금 어떤 정신적인 큰 어떤 규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업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업이라는 것이 업단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임이라는 것은 그냥 숲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수보다 정신적으로 어떤 작은 규모
마을 공동체 숲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당숲, 그 당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진짜 공동체적인 우리가 둘에 농사 지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업단위로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을의 어떠한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임수고, 업수는 말 그대로 어떤 그 하회 마을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하회 마을이 우리가 뭐 물이 배가 떠내려가는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앞에 가산 조성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보나 아니면은 옆성의 개념, 앞성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업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말할 때는 우리가 업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마을의 작은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임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의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비보나 옆성 또는 앞성이라고도 하죠. 그죠? 앞성이라는 기운을 눌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쓰이기는 쓰이는데, 숲을 조성을 했든 나무를 갖다 넣었든 간에 어쨌든 그런 것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뭐 그 업수를 하회 마을의 그 입구에 아예 뭐 나무 하나만 심어도 그 마을의 형국 자체로 봤을 때 그게 업의 진짜 큰 마을 자체를 말했을 때는 나무 하나라도 그거는 업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딱 스톱을 누르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업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마을의 형국을 보완한다든지 지형이 어떻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라든지 이럴 때 기운을 지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옆 어떤 그 앞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대표적인 게 화해 마을처럼 마을 입구가 열려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마을이라는 입장이라는 화해 마을 같은 경우, 아니면 사실 밀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는 어떤 기운을 가졌다고 해서 그곳에 가산을 섬을 조성을 했죠. 마치 섬인데 뭐 우리가 볼 때는 가산이죠. 그때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섬 조성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가산 또는 뭐 우리가 빠져나가는 어떤 배 형상이다 이러면은 돛을 하나 갖다 놓는데 돛 자체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돛의 어떤 돛을 갖다 놓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길을 잡아 놓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죠.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형국론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길을 약간 형상화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형상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거북형이다. 거북형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지형이 거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에 어떤 모여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더 앞에 선조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슨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황새가 이렇게 황소가 둘이 싸우는 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싸우는 곳이라서 그 마을에 맨날 다툼이 생긴다 뭐 이래가지고 그곳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압성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나무 하나를 놓든 우리가 숲을 조성을 하든 우리가 그 마을의 개념이라면
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조그마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의미를 갖다면 임수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수와 임수와 업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 성문 법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보느냐 하면요. 과거는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124회 시험 치면 한 120회, 110몇 회 때 묘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묘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요, 우리가 공전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로, 교통, 건축, 도량,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것에 의지한 규제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경국대전의 욕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조의례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기본이 어떤 경국대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 통치 근간이 되는 조선시대 것이라고 해요. 그죠? 자, 저도 이거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위키백과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줄였어요. 안에 내용 자체에 다,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는 이거 정도만, 이런 게 경국대전에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전 뭐 해서, 그러니까 풍계를 정하고 예전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병전, 형전, 뭐 공전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건축의 규정을 이게 정말 규제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공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전에 규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묘계는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약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묘와 중국의 묘, 지금의 우리의 어떤 묘에 관한 예 자체가 사실은 중국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치 우리 것으로, 물론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우리 것화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중국에서 어떤 근원을 가지고 우리 것화된 것으로서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중국 건데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마치 중국이 뭐 BTS도 뭐 우리 거다, 뭐 김치도 우리 거다, 뭐 중국이 막 그러잖아요. 역사가 저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역사 공부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묘계라는 것이 경국대전에 예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예라는 것이 위에 어디에 있나요? 예전은요, 과거, 제도, 제례, 상복 이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까지만 제가 예전을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참고로 묘가 왜 예전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제례, 상복 이런 게 나오죠. 그죠? 혼인제도. 자, 이런 것은요, 우리가 묘를 한다는 것은 왕가에만 합니다. 우리가 밑에 이게 평민들이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묘에 관한 어떠한 제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왕가라에서 하죠. 우리가 진성 골품제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의례의 관제를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나와 있고요. 묘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분이나 풍계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묘계라고 나와 있는 게 경국대전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덤 주위를 합쳐서, 이게 묘 봉분이죠. 그죠? 이 주위를 합쳐서 말하는 것은
묘역이라고 그러죠. 묘계 또는 묘역, 경계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영역, 영모, 영묘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주의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경계를 영역, 묘계 또는 우리가 영지, 영역 이런 단어를 다 합니다. 자, 아까 어디에요? 경북 대전에 예전에 우리가 딱 정리,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맨리, 매품이나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를 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장식의 종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냐 중국 것이냐를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묘계의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